해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X, Y, Z를 사용하지 않은 X, Y, Z를 사용하지 않은 ABC만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라. ABC만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 유형 별로 어렵지 않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는요 쉬운 유형이에요. 가비엘이로부터 만들어지는 되게 쉬운 유형 중에 하나고요. 자, 지금부터 가비엘이 문제가 나왔다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두 번째 유형 들어갈 건데, 얘도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0이 아닌 실수 A, B, C가 모를 만족할 때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요구사항을 풀어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A, B, C. 미지수 3개, 식 2개니까 미지수 3개, 식 2개니까 요구사항을 한 개의 문자로 나타내서 이 요구사항에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 라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까 솔루션 1, 솔루션 2 해봤더니 그런 식의 접근은 어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분수는 이런 걸 나오면 무조건은 K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우선 우리는 1차적으로 이 K 값을 구해야 돼. 이 K 값을 알게 되면 이 K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알 수 있다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학생들 보통 이 K 값 구하라면 답 몇 개 내냐면 하나밖에 안 낸다? 그래서 틀리는 거야. 왜? 우리 이미 이런 거 알잖아. 이런 거 나왔을 때 K 값은 항상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거든. 즉 이 문제는요, 답이 K 값이 2개인 만큼 얘를 구했을 때도 답이 2개가 나오는 문제야. 되겠습니까? 즉 답 2개가 나오면 잘 푼 거고, 답 하나만 나왔으면 걔는 틀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가비엘이 유형이네. 애들 되게 많이 틀리겠네. 나는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외우고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선 1차적으로 K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어떻게 구해요?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닐 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분자에 있는 애를 모두 다 더했더니 몇 나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남죠. 와, 1 나오네? 요게 첫 번째 K 값이 되겠구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인 경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항상 마지막 거 좋아합니다 라고 했죠. 여기에 대입해봐요. C분의 A 플러스 B 자리에 몇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C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 계산했더니 C분의 마이너스 2C가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즉 K 값은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기존의 가비엘이 기초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지금부터 내가 구해야 되는 애는 가비엘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요렇게 생긴 애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생긴 애를 구할 때는 자, 역시 요 구조를 한번 보면 얘는 항상 이렇게 생겼다. A 플러스 A, B, C분의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어떤 일관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지?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역시 이 맨 마지막 녀석을 가지고 문제의 포인트를 잡아볼 거예요. 뭐냐면, 그래, C분의 저기에 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K가 몇이라 그랬어요? 1이다 라고 그랬지. 맞니? 그 얘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C다. 그죠? 그 얘기는 여기에 보이는 이 A 플러스 B는 뭐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이 C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저기 보이는 A, B, C분의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라는 것은 우리가 눈치라는 게 있지. 와우, 얘가 저 논리로 계산해보면 이 C가 나온다고? 근데 얘는 유난순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구조적으로. 그치? 그러면 B 플러스 C는 뭐가 나올 것 같아? 2A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C 플러스 A는 뭐 나올 것 같아? 2B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요. A, B, C분의 2A 곱하기 2B 곱하기 2C랑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지.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8. 되겠죠? 네. 이해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나 맨 마지막 거 좋아하니까. C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랑도 같아질 수 있구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C구나. 그러므로 A 플러스 B 자리를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마이너스 C로 대체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A, B, C분의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라는 이런 구조가 있을 때 나는 A 플러스 B 자리를 마이너스 C로 대체했듯이 B 플러스 C는 뭐로 대체할 수 있다? 마이너스 A로. C 플러스 A는 뭐로 대체할 수 있다? 마이너스 B로 대체할 수 있다. 즉, 요 식은요, 결국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모두 다 곱해버리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A, B, C 나와서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B, C가 0이 아닐 때는 와우, 저 값이 분수식의 값이 8이 나왔는데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는 분수식의 값을 계산하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이렇게 가비엘이 관련 문제는 답이 2개나 나와요. 라고 푸는 게 이 두 번째 유형의 특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형은 어때? 단계가 있지. 우선 1단계 가비엘이 기초로 2개를 나눠 놓는다. 2단계 요 K값을 이용해서 식에 적용 가능한 6개 구조를 찾는다. 적용해서 답을 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요 유형은 조금씩 다 바뀌는데 큰 구조는 항상 똑같아. 얘 하나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 약간 변형된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외워라. 알겠나? 네. 풀기는 힘들어요. 선생님도 공부해봐서 알아. 이거를 나는 네. 어디 선생님 잘못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2번에서 네. 그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0이라고 했을 때에서 바로 넘겨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봐요. 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C죠. 그래서 요 A 플러스 B 자리에 마이너스 C를 넣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저기서 A 플러스 B를 마이너스 C 구할 때 네. K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은 값을 저렇게 풀어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요, 여기요? 네. 네. 그걸 안 하고 바로 저기 이번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에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 같아요. 오, 여기선 그렇게 해도 되네. 예, 예. 그래도 돼요. 네. 막바로 가셨대. A 플러스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C로 가셔도 돼요. 네. 더 빠르고 좋은데요? 네. 근데 왜 요거를 중간 단계 얘를 가르치냐면 이 문제에선 그게 통했잖아. 안 통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통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밟아가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죠?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페이지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15페이지. 이제 활용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유리식의 활용 문제 볼게요. 자, 활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A를 X% 증가했다. A를 X% 증가 후에 Y% 감소했다. 자, 이 부분이 수능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얘들아, A를 X% 증가 후 Y%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겠니? 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한번 요거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A를 X% 증가한 후에 이 전체를 다시
y% 감소했다.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세요라는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표현해 보십시오. 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개념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만약에 100원짜리 사과를 20% 가격 증가 후 다시 10% 가격 할인을 했다. 가격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 이 문제 되게 쉽게 풀까 못 풀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100원짜리를 20% 가격 증가시켰으니까 80% 가격 증가했구나. 100분의 120을 곱하면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다시 10% 가격 할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서 다시 100분의 90%만 써먹겠구나.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되게 쉽게 얘 가격이 얼마야? 라고 구해냈을 거야. 맞나요?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잘 푸는데 문자로 나왔을 때 못 풀면요. 뭐가 부족한 거냐면 너무 문제를요. 손쉽게 빨리 푸는 훈련이 되거라 머릿속에서 증가 감소에 대한 몇 퍼센트 증가 몇 퍼센트 감소에 대한 개념식이 사라져버린 학생들이 있어요. 계산은 하는데 개념은 사라져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수학에서는 왜 이 문자가 중요하냐? 중학교 때는 여러분이 어려울까봐 계속 숫자 문제로 나와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갔던 자리에 문자 상수가 들어가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즉 개념이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중요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왜? 개념이 잘 돼 있어야지 문자로 나와도 식세우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를 X% 증가했어요 라는 문자로 나왔을 때 개념식이 이와 같음을 알아야 돼요. 아까 100원을 20% 증가시켰어요 이랬을 때 100 곱하기 100분의 120 이랬지? 그건 사실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등수학에서. 뭐냐면 얘는 뭐야? 이렇게 곱해주면 원래 원가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야? 증가된 부분의 값이야. 맞습니까? 원가에다가 증가된 부분을 더해야지 전체 증가된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A를 Y% 감소했다 이런 건 뭐예요? A에 뭐라고 써야 시작! 1-100분의 Y 이게 개념식이에요. 그럼 증가하고 감소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뭐였냐면요. A에 1 플러스 100분의 X 해놓고 다시 이거 전체를 Y% 감소했으므로 1-100분의 Y 이게 바로 그 수능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외우고 가자. 한 번씩만 읽고 가도록 할게요. 읽으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개념식이니까. 시작! A를 X% 증가 A에 1 플러스 100분의 X A를 Y% 감소 A에 1-100분의 Y A를 X% 증가 후 Y% 감소 A에 1 플러스 100분의 X 1-100분의 Y.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B%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A의 B%가 증가했다. 얘는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예요. 자, A의 B%라는 표현이 수학 문제 보여. 뭐라고 표현할 거야? 시작! A 곱하기 100분의 B예요. A 곱하기 100분의 B예요. 하지만 A의 B% 뒤에 증가 이런 말 붙으면 뭐예요? 시작! A의 1 플러스 100분의 B라는 거. 두 식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래 버스 요금은 눈으로 풀어보자. 버스 요금이 기존 100원에서 현재 150원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버스 요금이 몇 %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150%가 되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버스 요금이 몇 %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합니까? 50%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미묘하지만요.
단어 약간의 국어 차이로 수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또한 그 기본적으로요. 활용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 유형이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요 세 종류의 공식 유형은 중학교 때도 당연히 기억하고 암기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암기하고 있다라는 전자의 수학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식 문제는 수학 문제에 출제될 때 공식을 다 줘요. 야, 이런 과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공식이 있어. 다음 수학 문제를 풀어볼래?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지금부터 가르치는 세 종류의 개념은 그냥 상식적으로 공식을 안다라는 상황에서 문제가 풀립니다. 바로 뭐예요?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소금물의 농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7페이지에 전체 체온 물량, 전체한 일량 문제예요. 전체 체온 물량이나 전체한 일량은 같은 개념 라인이야. 예. 그래서 요 세 개의 공식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때도 잘 배웠겠지만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갈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뭔지도 좀 설명드리고 갈 겁니다. 자, 거리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 거리는 뭐 곱하기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자. 저게 보면 하나의 등식 속에 대상이 세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거리랑 속력이랑 시간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되게 중요한 애도 있고 시험 문제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엄청 중요한 애도 있고요. 별로 나오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애도 있어. 그러면 얘기해보자.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애는 누굴까?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속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라는 녀석 한번 볼게요. 거리에다가 거리를 더하면 거리가 나오나요? 네. 나오지. 3km에다가 5km 더하면 8km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묻자. 속력에다가 속력을 더하면 속력이 나오나요? 30km/h에다가 50km/h를 더해버리면 그게 80km/h가 되나요? 안 돼요. 속력은요. 속력끼리 더하거나 빼는 건 등식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아. 즉 수학 문제에서 활용 문제라는 건 뭐야? 내가 등식이나 부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속력과 관련된 속력 더하기 속력은 무슨 속력이다라는 등식은 절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때? 시간은? 더하면 시간 나옵니까? 3분 더하기 5분은 8분 됩니까? 되죠. 예.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 이 거리 속력, 거리의 속력 시간과 관련된 이제 활용 문제를 보통 풀면 식 세우기부터 들어가잖아. 이 식 세우기를 할 때요. 80% 정도의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식 세우기가 만들어지고요. 한 20% 정도는 거리식이 만들어진다예요. 연립방정식은요. 얘하고 얘 두 개가 나오는 문제도 되게 많아. 하지만 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식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이제 이 시간이라는 녀석을 되게 잘 외워야 돼. 자, 여러분 요 식에서 시간은 뭐라고 외워? 속력분의 거리라고 외우지. 그러면 속력은 뭐라고 외워? 시간분의 거리라고 외우지. 선생님은요. 요런 식으로 외워요. 속력하고 시간이 있어. 그러면 속력은 커다란 거리를 이제 빠져있는 애 누구야? 시간 하나 빠져있죠? 시간으로 나눈 거. 시간은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야 라고 요렇게 외워요. 이게 뭔 차이인데요, 선생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하고 속력은 커다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하고 이거 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함에 있어서 선생님은 공통점의 기준을 두고 식을 암기하고 있는 거야.
속력이든 시간이든 공통점은 커다란 거리를. 왜 커다란 거리야? 두 개를 곱해야지 거리가 나오지. 거리가 제일 큰 덩어리인 거예요. 두 개를 곱해야 나오는 애기 때문에 그 커다란 애를 요게 빠져있는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속력이고, 커다란 가장 큰 덩어리인 커다란 거리를 둘 중에 빠져있는 녀석의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는구나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런 누가 중요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라고 외우는 것보다 거리에 집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야. 그래야지만 내가 식 세우기가 편해져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자, 이와 같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통 표현해보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우리는 뭐로 놓고 푼다? 미지수로 놓고 풀면 돼요. 그리고 요 문제 아주 학생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위 통일이에요. 하나는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고 하나는 미터 퍼 세크로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편한 쪽으로 단위 통일을 해서 한쪽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단위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식을 섞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이 거리 더하기 거리는 거리다라는 녀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은 내가 구하려는 어떤 거리와 같아. 이런 식으로 식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반면에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다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커다란 거리를 시간은 뭐로 나눈 거라고? 속력으로 나눈 거. 더하기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 요것이 어떠한 특정 시간이 될 거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가 유리식, 일명 무슨 식? 분수식. 문제는 대부분 어디에서 만들어지겠어? 누가 반드시 들어가겠어? 윗식이야, 아래식이야? 아래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의 상당 부분이 속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야지만 속력 부분이 미지수가 되겠지. 뭐 x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야. 오, 거리가 8km인데 속력을 몰라? x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분수식 일명 유리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분수식, 즉 유리식을 다루는 요 파트에서는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간에 관한 식이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요 공식만 3번 읽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외울 거야. 시간은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이렇게 외울 거야. 시작. 시간은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시간은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시간은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게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게, 선생님한테 만약에 중학교 때 이 파트 활용이 엄청 나오잖아. 활용해서 뭐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도 나오고 연립 방정식에 활용해서도 나오잖아요. 그 파트를 선생님한테 지금이 배우는 개념으로 훈련한 애들은 문제를 엄청 잘 풀어. 그냥 식을 보면 식의 구조가 탁탁탁 나와. 너희들 보통 활용 문제 되게 어려워하잖아. 그 파트 문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고 간 애들은 되게 잘하는데, 지금은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이 놓쳤을 만한 부분만 선생님이 간단히 개념 설명을 하거나 문제를 일일이 못 풀어드리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긴 해. 근데 이 개념을 잘 공부해보고 염두에 두고 문제의 식 세우기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기존에 여러분이 그냥 막 식 세우고 정신없이 세워가지고 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학이 열리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요 요번에는요 소금물의 농도와 관련된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 뭔데? 소금물의 농도는 뭐 분의 뭐 곱하기 100?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저 공식도 가만히 보니까 대상이 3개가 나와요. 농도란 애랑 소금이란 애랑 소금물이란 애랑. 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저 세 녀석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은 누구고 제일 중요하지 않은 녀석은 누군지 또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애는 누구일까? 소금이에요. 제일 중요하지 않은 애는 농도예요. 자, 그 이유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3g에다가 소금 5g을 더하면 소금 8g 나온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야, 농도 3%의 소금물이 있는데 내가 5%의 소금물을 더했어. 그럼 와, 얘는 농도 8%의 소금물이 되겠네.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한 4% 정도 되겠지. 4% 근방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 농도는요, 등식을 세울 수가 없는 개념이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금물은 어떨까?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은 소금물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금물에다가는요, 소금물 더할 수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소금물 뺄 수는 없어. 부면 계속 부어야 돼. 그죠? 자, 그리고 이 소금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요소에는 또 뭐가 있어? 소금만 넣어도 돼요. 또 뭐만 넣어도 소금물이 증가해? 물만 넣어도 소금물이 증가해요. 자, 그런데 이 소금물에서 뺄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 증발량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작업을 거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소금물의 양을 구할 수 있어. 그러므로 소금물은 등식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 공식으로부터 소금 공식을 만들 거야. 자, 소금 공식은 뭔데?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기억하죠. 여러분이 보통 외우는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자, 소금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 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요 밑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라고 요렇게 외우셔야 돼요.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왜냐면 공식에는요, 항상 기준이 되는 중요한 녀석부터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식을 세울 때 편해.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시간을 배울 때 시간은 커다란 거리부터 쓰란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가 없네? X로 놓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란 얘기예요. 거리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는 농도 소금물 100 중에 제일 중요하지 않은 애가 누구야? 100은 안 중요해. 그래서 얘부터 쓰는 거야. 즉 소금이라는 식을 쓸 땐 습관적으로 항상 농도 써주시고 그 후에 소금물 써주시고 제일 중요하지 않은 100으로 나눠버려를 맨 마지막에 붙이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냥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을 외우는 거랑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리라고 외우는 거랑 차이가 있어. 예. 식 세우기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왜냐하면 소금물 공식은요, 문제 유형이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항상 문제가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하나로 나와. A%의 소금물 Bg이 있다. A%의 소금물이 있다. Bg의 소금물이 있다. 이 셋 중에 하나야. 맞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순서가 항상 기본이 뭐야? 농도가 나온 다음에요, 소금물이 나와.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소금이 제일 중요하댔으니까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라고 한 문장을 두고 가장 중요한 소금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식은 어때? 농도 소금물 자리가 없네. 없으면 미지수 X로 가정하고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번에는 Bg의 소금물이 있다. 농도가 없네. 그러므로 시작. X 곱하기 B 100으로 나눠버려 라고요. 문장을 보면서 그대로 편하게 식 세우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100분의가 먼저 오게 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농도 어디 있지? 저기 농도 A. 소금물 어디 있지? B.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시간에서 되게 차이가 나버려요. 알겠습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야. 100분의부터 나오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순서대로 쓰고 요 순서대로 외울 거야. 자,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요.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활용 문제 나오면요. 사항을 우선 그림으로 손쉽게 표현해보면 좋고요.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당연히 미지수로 놓고 푸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농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 소금은 문제에서 농도 문제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공식은 별로 쓰잘데기가 없어.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아주 유용하게 풀기 위해서 필요한 농도 공식은 이런 겁니다. 자, 소금물을 써줘야 되지. 맞아? 이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을 모두 다 계산하셔야 돼요. 처음에 A라는 소금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B라는 소금물을 더했구나. 여기에다가 소금 30g을 부은 후에 물 100g을 부었어. 그리고 햇빛에 쨍쨍 30g의 증발량이 있었어. 라고.